I'm thinking back on all those times when I felt closed off from all that I could become.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야톡방의 재교수입니다. 자, 다시 만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개학을 해서요, 개강이죠. 대학교 개강을 해서 좀 바빴어요. 오랜만에 여러분 또 뵙죠. 제가 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워낙에 바쁘고 정신이 없는 거는 사실인데, 이게 또 신경을 짤짤하게 쓰면 또 이게 또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몸이 이제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요번 영상 또 시작할 때도 또 어떤 디저트를 또 먹었나, 또 디저트 사진 한번 또 띄워놓고 한번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요번에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사진 한번 갖고 올라와 봤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원래 좋아하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브랜드는 백미당인데요. 예, 보들보들하고 연하고 되게 달달하고 맛있는 거. 살찌는 것만 엄청 좋아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백미당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밑에 이제 사진에 잘 보시면 이제 이게 그 모스버거에서 판매하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인데, 집 앞에 있어가지고 가끔가다 가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 4개월 만에 여기를 찾아서 이 아이스크림을 먹은 것 같은데, 백미당 아이스크림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얘네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좀 무거워요. 이렇게 묵직해요. 이렇게 받아보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유의 밀도가 조금 진하다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간만에 먹어봤더니만 참 맛있더라.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본 내용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께 달 구경 잘 하셨냐, 달 구경 8월 30일에 슈퍼 블루문 뜬다고 해서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구경하셨나요? 저도 그냥 어설프게 구경을 좀 했습니다. 지금 좀 다른 일 때문에 정신 팔린 일이 있어가지고, 아차, 달 떴는데 봐야지 해서 한번 봤는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크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요번 주제는 지난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일론 머스크 아저씨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아저씨는 어떤 분인가요? 좀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상당히 세계 갑부 1, 2, 3위 순위 안에 들어가신 분이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현재는 트위터의 주인, 이제 트위터라고 하는 그 SNS가 이름을 X로 바꿨죠, 그렇죠? 예, 트위터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없어졌고, 이분이 많은 돈을 주고 트위터를 사서 이름을 X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또 만들어가지고 지구 주변에 스타링크라고 하는 무슨 이렇게 수많은 적게도 인공위성을 갖다가 한 몇십만 개는 좀 오바인 것 같고, 몇만 개, 만 개는 확실하게 넘어요. 수만 개 정도 되는 그 적게도 위성을 지구 주변을 완전 둘러싸듯이 쏘아 올려가지고, 지구 어디서든 위성 안테나만 있으면은 이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 인터넷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걸 거의 다 이룬 사람이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이분이 또 모두 있나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그 회사의 좀 창업주이기도 하죠. 자,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왜 이런 거를 만드느냐, 우주 로켓도 막 재활용해서 막 이게 수많은 인공위성을 자유롭게 막 쏘아 올리고 하는 그런 기술을 막 개발하게 됐거든요. 무슨 이렇게 이름이 맞나? 펠컨이라고 하는 로켓을 갖다가 이렇게 재활용해가지고 쏘아 올렸던 로켓을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끔 해서 다시 재활해서 또 쏘아 올리고 이런 걸 현실화시켜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것들을, 상상했던 것들을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라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천재고, 아주 뛰어난 추진력이 있는 천재라고 보통 불러주는 건데, 이분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로켓도 쏘아 올리고, 막 트위터 사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만들고, 별의별 거 다 하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과거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한 2년 뒤죠. 2025년에 화성이라고 하는 별에 사람을, 첫 이주민을 최소 10,000명에서 최대 10만 명까지 보내겠다, 정착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 일들을 옛날부터 한 10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성으로 그때 이제 가서 정착할 사람들 막 모집하는 그런 그 공고 같은 것도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이런 때에 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사람 꿈이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야 된다. 이게 모든 자기 인생에 무슨 일생에 있어서 어떤 뭐라고 할까 과업 엄청난 그 수건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필요하기도 하고 로켓을 재활용해서 싸게 우주로 왔다 갔다 걸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별을 저궤도 위성으로 감싸가지고 어디에서도 위성 안테나만 있으면 인터넷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터넷을 못하는 지역이 없도록 만든 이런 기술들을 미리 사전 기술로, 화성을 정복하는 기술로, 정착하는 기술로 이걸 키워나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이 사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한 주제로 오늘 내용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사업 중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사람의 뇌에 전자칩을 갖다가 딱 박아가지고 추가적인 인간의 사고 능력을 뭐 이렇게 더 증폭시키고 더 능력을 더 키우는, 그러니까 사람 뇌의 특수 목적에 기능을 하는 전자칩을 사람의 뇌라고 하는 생체 조직과 전자칩이라고 하는 무기화학적인 물질을 결합시키는 이 사업을 지금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곧 성공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진짜 곧 있으면 그 결과물이 나와요. 예전에 펠컨 그 로켓 얘기도 이거 뭐냐면은 이미 미국 나사에서 쏘아 올린 로켓,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로켓, 다시 그 로켓을 지구로 다시 돌아오게끔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쏘아 올리고, 이게 로켓을 수차례 재활용해서 로켓 쏘아 올리고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비용을 줄이자, 이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실현은 안 될 것 같다, 너만의 그냥 망상 아니냐 이랬는데, 이 사람이 한 몇 년 하다가 곧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흘려요. 그 당시에 초반에는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진짜 성공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람 뇌에 칩을 딱 씹어가지고 사람 뇌와 칩이 연결돼가지고 칩에 있는 어떤 그 기능 같은 것들이 인간의 뇌에서 이제 연결돼가지고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구현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어느 정도는 성공을 좀 했다, 어느 정도는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얘기한 게 작년인가 그랬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곧 있으면 뭔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람 머리에 왜 칩을 박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CPU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모리 칩 같은 거. 이걸 왜 박냐고 물어보니까 인간의 뇌 능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억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사고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성능의 칩 같은 게 뇌에 박혀 있으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분이 이제 성과가 좀 있었다고 한 지가 작년이니까 몇 년 있어서 그게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썰을 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공각기동대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아시나요? 옛날에는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을 했었던 헐리우드 영화 공각기동대라고 하는 영화의 그 모티브가 됐던 애니메이션이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애니메이션인데, 거기에 사회 배경이 어떠냐면은 아주 먼 미래에 인간의 뭐 팔, 다리, 내부 장기 뭐 이런 것들 다 인공장기로 다 대체가 가능한 아주 훨씬 미래 사회를 그리면서, 인간의 뇌도 늙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의식, 인격 같은 거를 전자두뇌로 대체해서 사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제 사이버 범죄 같은 것들을 갖다가 파헤치는 주제로 나온 것이 바로 공각기동대라고 하는 공상과학 애니메이션의 주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만약에 사람 머리에 진짜 전자칩 같은 거를 딱 적용을 시켜서 특수 기능 같은 거를 실행시켜서 사람의 사고 능력이 엄청나게 발달되고 더 많은 내용의 지식을 막 기억할 수 있게 되고 담게 되고, 심지어는 전자칩을 사람 뇌에 이식시킨 게 성공했다 그러면은 전자칩을 통해서 전파 같은 거를 내보내서 상대방과 뇌파로, 전파로 어떤 지식을 대화 없이, 목소리로 내는 대화 없이 뇌파로 전파를 통해서 지식을 주고받는, 마치 텔레파시처럼요. 이런 게 가능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변할 거냐, 저는 걱정하는 거, 저는 약간 어떤 회의론자, 걱정론자에 좀 속하는 사람인데, 그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게 성공하게 되면 사회의 새로운 빈부격차, 신분격차가 이걸로 인해서 생길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그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미래에는 그럼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뇌에 전자칩 이식 같은 거, 메모리칩 고용량 막 뭐 1테라바이트짜리 메모리칩, 삼성 반도체 같은 게 뇌에 딱 이식이 됐다 그러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지식이나 이런 내용들을 그 칩에다가 메모리 저장하듯이 저장해가지고 머리에다 딱 박으면 공부를 할 필요 없이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수학 같은 거 할 때도 계산 같은 거 컴퓨터 이용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고성능 연산 시스템 CPU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사람 머리에 이식시킨 게 성공한다 그러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상상도 못할 정도의 능력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 사람 머리에 칩을 꽂을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다들 똑같은 그런 칩들을 머릿속에 꽂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돈 있고 능력 있는 부자 같은 분들은 더 좋은 성능의 칩, 고성능의 칩을 갖다 머리에 이식을 시키게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한테도 그런 걸 시켜주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머리에 꽂아져 있는 칩이 어떤 칩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능력도 갈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새로운 신분 질서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좀 무서운 세상처럼 좀 약간 들리긴 해요. 그리고 범죄 같은 것도 어떻게 일어날 것 같은가요? 아까 제가 제 공각기동대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사이버 SF 애니메이션 얘기했고, 그런 영화 같은 거, 이 아까 헐리우드 영화에 똑같이 그런 실사판의 영화가 나왔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나가다가 어떤 괴한이 저 사람 부자인 것 같아, 저 사람 뇌에는 아주 좋은 칩이 박혀있겠구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가갖고 냅다 망치 갖고 달려들어가지고 뚝배기 깨가지고 진짜 칩 뺏어갔거나 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뭐 갑자기 저 사람 지나갈 때 저 사람 해코지 하려고 전자장비를 망가뜨리는 전자파, 일명 EMP 전자기파라고 하죠. 그걸 강하게 쪼여가지고 그 사람 뇌에 있는 칩을 타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망가뜨린다. 이런 범죄 같은 것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전파나 이런 거 가지고 메모리 속에 들어가 있는 저장 내용을 원거리에서 또 카피해서 빼오는 기술, 그러니까 정보를 탈취하는 그런 기술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미래는 더 개발되겠죠. 그러면 저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방대한 정보나 지식 같은 것도 강한 전파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외부에서 해킹해서 뇌파를 해킹해서 뺏어가고 가져가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이고, 심지어는 뭐까지 가능할 것 같다고 저는 예상이 되냐면은, 심하면 저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여기서 전파로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심어놓는 거, 일명 세뇌 작업 같은 거 있잖아요. 세뇌. 그런 거 같은 것도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기술이 발전할 세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 얘기하면은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급 부족으로 약간의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 마련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일론 머스크 아저씨의 뇌에 이식시키는 반도체 칩 사업, 요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바뀌어질 미래가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하고도 이런 생각을 좀 공유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주식으로 뭘 돈을 벌겠다, 이런 주식 투자는 이제 접은 입장이긴 한데, 미국이나 해외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미래 관련된 산업 있잖아요. 요거 연관되어 있는 요런 산업들에 미리 한 발 담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보인다 그러면 좀 공부해서 찾으셔야 되겠죠. 미리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소수의 지구인을 화성에 정착시키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충분히 잘 생존해서 대대손손 번성을 시키려면 인간 한 명의 능력이 지금보다는 더 뛰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칩이라도 박아가지고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상천외한 천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괴짜라고 좀 저는 보이는데, 하여튼 이런 관점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생각보다 좀 이런 기술적인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 약간 공상적인 내용이 좀 담겨져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저녁도 여러분 고생하셨는데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그쵸? 예,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월요일 활기찬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에 봐요.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